예민한 사람들은 하루를 확성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가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꼭 이 주제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레이마인드 우체통에 첫 번째 고민이 들어왔거든요. 그 고민에 스스로의 예민함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정말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 예민함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메모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예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어서요. 저는 좀 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신경 안 쓰고 둔해가지고 그냥 지나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좀 쿨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되게 쿨해 보이고 싶었나 봐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제가 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예. 근데 그게 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다는 걸 이제는 좀 알거든요. 그땐 그러니까 예민한 저의 모습을 무시하거나 덮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말에 좀 상처를 받거나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이 말, 지금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건가? 아니면 정말 이 말이 무례했던 건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민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 몰라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저는 집이 아닌 곳에서는 잠을 거의 못 자요. 이게 예민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궁금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예민한 사람은 그 낯선 장소의 특유의 냄새, 입을 촉감, 기류 이런 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속삭이는 소음이 예민한 사람한테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엄청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나에게 쏟아지는 이런 큰 소음들을 머리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예민하다는 걸 모른다거나 난 예민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런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예민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예민함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민함을 인정했다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민한 사람에게 하루를 산다는 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자극의 확성기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소리도 보여지는 것도 다 자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머무르는 공간을 완전 저를 위한 저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그 공간으로 들어오면 다 씻고 일단 들어 누워요. 일단 들어 누워서 좀 어둑하게 조그만한 조명을 켜고 뭐 소리도 없이 보는 것도 없이 정말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자극무균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자극의 확성기 속에 있었던 나를 그냥 의식적으로 잠깐 꺼내서 조용한 공간에, 평온한 공간에 잠깐 넣어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심신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확실하게 리프레시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자극이 없는 의도적인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예민함 이면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기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예민함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민하다는 게 둔한 사람보다 레이더를 3-4개씩 더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레이더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날카롭게 촉을 세우고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모임 같은 데를 가면 특히나 제가 예민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의 끝처리, 미묘한 표정 변화가 다 읽혀요. 그러니까 저쪽을 보고 있지 않아도 흰자로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왜 다 읽힐까 생각해보면 그 모임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낙오되는 거 없이 평범하게 잘 마치고 싶은 마음 때문이거든요. 뭐 다른 걸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상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뭐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느껴진다. 이럴 때 난 상사에게 왜 이렇게 레이더를 막 곤두세우고 있나 생각해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저 상사에게 거슬리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에요. 이게 더 이어지면 완벽주의로 가더라고요. 미묘한 어색함, 작은 실수, 분위기 변화, 뭐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하는 게 예민함인데 이게 뭔가가 어긋난 걸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예민함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긋났는지 그리고 그게 왜 불편한지를 알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난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 훨씬요. 왜냐면 막연한 불편함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고 그게 확연하게 보이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되거든요. 그 불편함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서 그런 건지, 저 눈빛이 애매한 태도라고 느껴져서 그런 건지,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나면, 아,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싫어하는구나. 나는 무례한 것보다 애매하게 하는 태도에 더 흔들리는구나. 그럴 때 내가 촉을 더 곤두세우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아, 이거 그때 그 패턴,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혼란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알면 그 문제의 크기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많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작은 걸 크게 봤네. 이것도 아니면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건 내 취향 문제네.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 다음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사실 예민함은 삐뚤어진 액자를 바로 알아보는 눈인 것 같아요. 액자가 삐뚤어졌다는 걸 모르면 집 전체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민함을 느끼는 상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민한 나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유를 알면 아, 액자가 삐뚤어진 거지 집이 이상한 건 아니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랑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액자를 바로 걸면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더 파헤쳐서 그 상황이랑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예민함을 무시하고 덮어두다가 겨우 알아차렸고 알아차렸을 땐 그 예민함 때문에 제가 너무 싫고 답답했어요. 아, 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난 왜 이러지 대체?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일기 쓰는 걸 좋아하고 제가 썼던 일기 보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돌아보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예민한 자신의 모습에 지쳐가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건 모든 건 다 장단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예민함이라는 특징은 단점에만 돋보기를 쓰고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민함 덕분에 얻는 장점들도 되게 많을 텐데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예민함으로 덕을 봤던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민함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강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예민함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레인마인드 우체통 아직 열려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고민 넣어주세요. 그레인마인드 우체통은 제 프로필에 열려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인마인드 서인이었습니다.